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았을 때 더 이상 전화할 사람이 없다는 걸 깨달은 적이 있나요? 아침 커피를 마시며 나눈 생각들을 함께 나눌 단짝 친구가 없나요? 그냥 걱정돼서 안부를 물어봐 줄 사람이 없나요? 삶이 힘들게 느껴질 때 기댈 어깨가 없나요? 어쩌면 나이가 든다는 것의 가장 고요한 부분은 집안의 정적이 아니라 마음속의 침묵일지도 모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잘 이야기하지 않는 조용한 진실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나이 든 여성들이 우정을 이룰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행복 자아, 그리고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말이죠. 여러분은 71세에 이 현실에 직면했던 김민지 씨를 만나게 될 것이고, 수많은 여성들이 놀라운 방식으로 관계를 되찾는 방법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세요. 가장 강력한 순간은 바로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며 다시는 혼자가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찾아오니까요.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노년의 교훈을 계속 전파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서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길 추천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에 숫자 요를, 마음에 들지 않으셨다면 숫자 0을 남겨주세요. 더 나은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이제 시작해볼까요? 첼러, 아무도 경고하지 않는 숨겨진 상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노화의 눈에 보이는 신호들에 대비합니다. 느려지는 걸음걸이, 머리카락에 섞이는 은빛, 머리카락 달력에 찍히는 피할 수 없는 병원 방문 등 말이죠. 사회, 가족, 심지어 의료 전문가들도 조언 자원 격려를 통해 이러한 신체적 변화에 대비하도록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하지만 더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변화가 있습니다. 많은 나이 든 여성들이 미처 대비하지 못하는 변화죠. 바로 한때 그들의 삶을 규정했던 우정들이 점차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이 상실은 요란하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사나 은퇴 파티처럼 정확히 집어낼 수 있는 단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죠. 대신 그것은 서서히 풀려나가는 과정입니다. 어느 날 문득 몇 주 동안 휴대폰에 초대 문자가 오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말을 채우곤 했던 단체 점심 모임이 줄어들었습니다. 아침 커피를 함께 나누던 이웃은 손주들 가까이로 이사 갔습니다.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거나 자녀들이 먼 도시에서 삶을 꾸려갑니다. 그리고 한때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졌던 일상의 연결의 리듬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한때는 함께 웃고 늦은 밤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지지하며 엮어낸 생기 넘치는 우정의 테피스트리가 고요한 섬으로 줄어듭니다. 많은 나이 든 여성들에게 이 서서히 다가오는 고독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무게를 지닙니다. 그것은 영화 속 장면처럼 극적인 절망이 아니라 조용한 무거움이자 뼈에 사무치는 그리움입니다. 68세의 은퇴자 김민지 씨를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조용한 동네의 매력적인 새집 가꿀 정원, 그리고 수십 년의 일 끝에 마침내 쉴 시간을 가지며 노년을 신중하게 계획했습니다. 그녀는 이 장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예상치 못한 것은 그것과 함께 온 정서적 공허함이었습니다. 그녀의 새 집은 아름다웠지만 저녁 식탁 건너편에서 친구의 미소를 보며 느끼는 따뜻함이나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사람과의 전화통화에서 오는 위안을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연결의 부재는 그녀를 닻을 잃은 듯한 기분으로 만들었고, 한때 의미로 가득 찼던 삶이 이제 표류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나이 든 여성들이 직면하는 조용한 비극입니다. 재산이나 지위의 상실이 아닌 사람들의 상실이죠. 사회는 이 슬픔을 거의 인정하지 않습니다. 노년의 여성들에게는 가끔 있는 가족 방문 뜨개질 취미,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의 봉사활동에 만족해야 한다는 문화적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의미 있지만 진정으로 당신을 이해하고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깊고 진정한 우정이 남긴 공허함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그저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정서적 안녕에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노년의 성인들은 더 이상 친밀한 우정을 갈망하거나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해로운 신화가 지속됩니다. 마치 연결에 대한 욕구가 나이와 함께 사라지는 것처럼 말이죠. 영우는 다른 그림을 보여줍니다. 국립노화연구소와 하버드 의과대학과 같은 기관의 연구들은 노년의 강한 사회적 유대가 낮은 혈압, 우울증 위험 감소, 더 날카로운 인지기능,
심지어 더 긴 수명과 관련이 있다고 보여줍니다. 정서적으로 그 영향은 심오합니다. 우정은 우리가 여전히 사랑, 웃음, 충성심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세상이 우리를 지나쳐 보는 것 같을 때 그들은 우리의 가치를 비춰주는 거울이 되어줍니다. 이러한 유대가 없으면 삶의 도전들, 건강상의 두려움, 슬픔, 심지어 일상의 작은 좌절들까지도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친구는 단순히 함께 식사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시각, 위안, 그리고 때로는 하루를 살아갈 이유를 제공하는 생명선입니다. 이러한 관계가 희미해질 때 많은 나이 든 여성들은 그것이 개인적인 실패나 노화에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믿으며 고독을 내면화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둘 다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꿀 힘을 가진 사회적 간과입니다. 이 이야기는 침묵을 깨고 많은 노년 여성들이 느끼지만 거의 표현하지 않는 그리움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외침입니다. 이야기할 사람이 그리워. 만약 이 말이 여러분에게 와닿는다면 이것을 알아두세요. 여러분은 망가지지 않았고 약하지 않으며 혼자가 아닙니다. 좋은 소식은 다시 연결하고 재건하고 인간관계의 기쁨을 재발견하기에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60세 이후 우정이 희미해지는 이유와 그것들을 여러분의 삶으로 다시 가져올 수 있는 실용적인 단계들을 탐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고 단순히 새롭고 잠재적으로 아름다운 장으로 넘어가고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이 교훈들이 유용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의 숫자 2를 댓글로 남겨서 저와 함께 계속 시청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2. 조용한 건강, 위기, 고독. 희미해지는 우정의 정서적 무게에 이어 시급하면서도 종종 간과되는 진실을 직면할 시간입니다. 고독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건강상의 위험입니다. 공중보건 전문가들에 따르면 나이 든 여성들에게 장기간의 고립은 흡연 비만 또는 만성 질환만큼이나 해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체적 질병과 달리 고독은 혈액 검사나 엑스레이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증상들은 더 미묘하지만 파괴력은 덜하지 않습니다. 불안한 밤 스며드는 불안, 의욕 상실 또는 자신의 삶의 배경 속으로 사라져가는 듯한 느낌이 커지는 것이죠. 김민지 씨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새 집에 정착한 지 6개월 후 그녀는 설명할 수 없는 변화들을 알아차렸습니다. 더 늦게 일어나고 더 느리게 움직이며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 아침 비타민을 먹었는지와 같은 사소한 것들을 기억해내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의사는 그녀가 신체적으로 건강하다고 확신시켰지만 정서적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정기적인 사회적 관계가 없자 그녀의 인지 능력은 둔해지고 자존감은 흔들렸으며 한때 그녀를 규정했던 불꽃은 흐릿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지 나쁜 하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립에 대한 생물학적 반응이었습니다. 과학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국립노화연구소와 다른 주요 기관들의 연구는 만성적인 고독이 염증을 증가시키고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며 인지 기능 저하를 가속화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년층은 치매, 우울증, 그리고 심장 질환에 더 높은 위험에 직면합니다. 인간의 몸은 연결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그것 없이는 시스템이 극적으로가 아니라 서서히 방치된 집처럼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가슴 아픈 것은 많은 나이 든 여성들이 이러한 변화를 자신들의 탓으로 돌리며 나는 그저 늙어가고 있을 뿐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사실 그들은 충족되지 않은 정서적 필요에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독은 해소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파티의 중심이 되거나 수십 명의 친구를 갖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단 하나의 의미 있는 연결, 당신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 이야기 좌절, 또는 편안한 침묵조차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정서적 연결은 삶을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몸을 강화시킵니다. 연구들은 사회적 유대가 회복력을 높여서 스트레스, 슬픔, 그리고 신체적 어려움에 대처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사회는 종종 이 필요를 무시하고 노년층에게 활동으로 바쁘게 지내거나 가족에게 집중하라고 촉구합니다. 하지만 바쁨이 연결은 아닙니다. 당신은 급식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매주 교회 예배에 참석하며 매일 산책을 하면서도 깊이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고독은 시간을 채움으로써 치유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미 있는 교류, 진정한 대화 상호 보살핌, 그리고 누군가가 당신을 보고 진정으로 당신을 알아보는 순간들을 통해 치유됩니다. 그것이 바로 너무나 많은 나이 든 여성들이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무도 그들에게 인생 후반기에 관계를 재건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변화를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인식입니다. 고독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지만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여러분의 책임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치유의 문을 엽니다. 다음 장에서는 60세 이후 조용히 사회적 관계를 해체시키는 변화들에 대해 깊이 파고들고 활기찬 관계망을 재건하기 위한 실용적이고 실행 가능한 단계들을 공유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건강, 행복, 그리고 희망은 모두 한 가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인정받고 스스로를 다시 인정받게 하는 것입니다. 3. 60세 이후 우정이 희미해지는 이유와 대처법. 이전 장에서 우리는 고독의 위험한 건강 위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고독은 몸과 마음을 모두 갉아먹는 조용한 전염병이죠. 하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한때 승리를 함께 나누고 슬픔을 위로하며 웃음으로 삶을 채웠던 활기찬 사회적 관계에 둘러싸여 있던 여성들이 왜 60세 이후에는 점점 더 혼자가 되는 것을 발견할까요? 그 답은 노화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기를 종종 동반하는 삶의 변화들에 있습니다. 각각의 변화는 사회적 환경을 미묘하게 재편합니다. 이러한 변화들을 이해하는 것이 관계를 되찾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다시 쓰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60세 이후의 삶은 종종 과소평가되는 심오한 변화들로 특징지어집니다. 예를 들어 은퇴는 휴식하고 열정을 추구할 황금 같은 기회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수년 안의 직장 내 잡담 공유된 프로젝트, 그리고 점심시간 수다를 통해 형성된 일상의 구조와 우정을 잃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에게 이러한 상호작용은 비록 작더라도 은퇴 후 재현하기 어려운 소속감을 제공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녀들이 성장하여 떠나면 가족 생활, 학교 행사, 놀이 모임 또는 카풀의 분주한 리듬은 조용한 집으로 바뀌고 그곳의 소음의 부재는 귀가 먹먹할 만큼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죽음이나 정서적 거리로 인한 배우자의 상실은 부부 모임이나 함께 즐기던 취미들이 사라지면서 사회적 일상을 더욱 방해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평화와 안전을 제공하기 위해 의도된 새로운 도시나 노인 주거 단지로의 이사도 오랫동안 지속된 우정을 뿌리 뽑고 익숙한 일상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단순한 삶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한때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던 연결의 토대를 흔드는 사회적 지진입니다. 침식은 종종 점진적이어서 처음에는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눈 지 몇 주가 지났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휴대폰 연락처를 훑어보며 방해가 될까봐 누구에게 전화해야 할지 망설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위험한 생각이 스며듭니다. 너무 늦었을지도 몰라. 하지만 여기에 진실이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기에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인생 후반기에 친구를 사귀는 것은 젊은 시절의 수월한 연결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10대나 성인 초기의 우정은 종종 근접성을 통해 유기적으로 형성됩니다. 학급 친구, 동료 또는 이웃은 단순히 공간과 시간을 공유하기 때문에 친구가 됩니다. 60세 이후에는 연결이 의도, 용기, 그리고 취약성을 포용하려는 의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지역 독서 모임에 가입하거나 커뮤니티 센터에서 수업을 신청하거나 거동이 불편하다면 온라인 모임에 참석하는 것처럼 상호작용의 기회를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조차도 초대, 예라고 말하고 간단한 문자로 먼저 연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각나서 연락했어. 어떻게 지내? 이러한 단계들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그 영향은 엄청납니다. 한 가지 용감한 행동으로 삶을 변화시킨 여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걷기 동호회에 가입하여 시를 사랑하는 친구를 찾은 여성, 지역동물 보호소에서 봉사하며 공유된 연민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유대감을 형성한 여성, 수년 안의 침묵 끝에 옛 친구와 다시 연결하여 둘 다 같은 연결을 갈망하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한 여성. 이러한 이야기들은 한 가지 선택으로 시작됩니다. 나타나고 마음을 열고 어색하게 느껴지더라도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죠. 핵심은 작게 시작하고 인내심을 갖는 것입니다. 인생 후반기의 우정은 젊은 시절의 강도를 그대로 재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더 조용하고 더 깊고 더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활기찬 커뮤니티는 독서 모임, 뜨개질 모임 또는 교회 친교 모임이든 종종 나는 그래도 시도해 볼 거야 라고 말하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선택은 지금 바로 여러분에게 가능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노년층이 새로운 유대를 형성할 수 없다는 신화를 깨뜨리고 이 삶의 단계의 독특한 강점이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보람 있는 우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법을 밝힐 것입니다.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이 교훈들이 유용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에 숫자 2를 댓글로 남겨서 저와 함께 계속 시청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에 대한 진실.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에 너무 늙었다는 생각은 노화에 대한 가장 널리 퍼지고 해로운 신화 중 하나입니다. 이전 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60세 이후의 우정은 의도와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불가능하다는 믿음은 현실이 아닌 사회적 고정관념에 뿌리를 둔 거짓말입니다. 나이는 방해물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지혜, 진정성, 그리고 관점의 원천이죠. 이것들은 젊은 시절의 관계보다 더 깊고 의미 있는 연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신화를 해체하고 다시 시작하는 자유를 어떻게 포용해야 하는지 보여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최고의 우정은 아직 앞에 놓여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노년층이 새로운 관계에 대한 욕구나 능력을 잃는다는 가정은 이 삶의 단계의 풍부함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60세 이상의 여성들은 종종 더 정서적으로 이용 가능하고 관계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더 잘 알고 있으며 피상적인 기대에 덜 신경 쓴다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상실 기쁨 그리고 그 사이에 모든 것을 겪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관계가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여주고 받아들여지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진정성은 초능력입니다. 그것은 노년 여성들이 공유된 이야기, 상호이해, 그리고 피상적인 친절을 초월하는 동반자 관계에 대한 욕구에 기반을 둔 유대를 형성할 수 있게 합니다. 김민지 씨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새 집에서 몇 달 동안 고립감을 느낀 후 그녀는 용기를 내어 지역 도서관의 자서전 쓰기 워크숍에 등록했습니다. 그녀는 자기 의심과 낯선 사람들로 가득한 방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두려움에 압도되어 거의 포기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작은 형광등이 켜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60대 후반부터 80대 초반까지의 다른 6명의 여성을 만났습니다. 각각은 사랑 상실 그리고 회복력에 대한 자신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글 취약성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웃음을 공유했습니다. 그 주간 워크숍은 김민지 씨 삶의 심장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어려움을 없애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여전히 속해 있고 그녀의 이야기가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김민지 씨의 경험은 보편적인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새로운 우정을 형성하는 열쇠는 완벽한 말을 하거나 세련된 태도를 갖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타나고 마음을 열고 비록 점진적일지라도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많은 수의 친구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의미 있는 연결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커피 공유, 진솔한 대화 또는 전화할 수 있는 새로운 이름 한 개만으로도 희망을 되살리기에 충분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회를 놓쳤다고 걱정한다면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가장 강한 우정 중 일부는 젊은 시절의 근심 없는 날들이 아니라 재창조의 불길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노년의 삶은 당신의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선택하고 과거의 당신을 놓아주며 당신의 조건에 따라 새로운 장을 쓸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고독에 저항하는 여성들은 젊음을 쫓거나 과거에 매달림으로써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나이의 선물들을 포용함으로써 그렇게 합니다. 취약해질 용기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찾는 지혜, 그리고 연결로 가득 찬 삶을 건설하는 자유 말이죠. 마지막 장에서는 노화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노화가 가져다주는 자유 때문에 기쁨을 찾은 여성들의 이야기를 공유할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자신의 사람들을 선택하고 소속감을 되찾고 이 삶의 장이 가장 활기찬 장이 될 수 있음을 발견했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계속 시청하세요. 왜냐하면 다음에 오는 것이 여러분이 다음 모험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기 위해 기다려왔던 허락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친구 없는 행복. 노년의 기쁨을 재정의하기.
이전 장에서 우리는 60세 이후에 새로운 우정을 쌓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많은 여성들에게 깊이 보람 있는 여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탐구했습니다. 독서 모임에서 관계를 찾은 김민지 씨와 같은 여성들의 이야기나 독서 모임 걷기 동호회 또는 커뮤니티 행사들을 통해 소속감을 재발견한 다른 여성들의 이야기는 인간관계의 힘에 대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 대화에서 동등한 공간을 차지할 가치가 있는 또 다른 진실이 있습니다. 사회적 유대를 행복의 초석으로 여기는 세상에서 종종 간과되는 진실이죠. 모든 여성이 인생 후반기에 새로운 우정을 찾거나 원하거나 또는 가질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니며 그것은 완전히 괜찮습니다. 행복, 특히 노년에는 하나의 정해진 공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독특한 경험, 욕망, 그리고 내면 세계의 실들로 짜인 깊이 개인적인 테피스트리입니다. 일부 나이 든 여성들에게는 지리적 고립, 건강 문제 또는 평생 다른 사람들을 돌보느라 지친 피로와 같은 삶의 상황이 사회적 관계를 재건할 에너지나 기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가장 깊은 평화와 만족감이 모임의 잡담이나 친밀한 우정의 따뜻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고독의 조용한 아름다움, 창조적 표현의 자유 또는 영적인 탐험의 위안에서 온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친한 친구 없이도 즐겁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 답은 분명하고 진심 어린 예입니다. 행복이 여러 형태로 번성할 수 있다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긍정, 심지어 전통적인 사회적 유대가 부재하더라도 말입니다. 이 진실은 종종 노화를 동반하는 심오한 변화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자신과 다시 연결할 기회 말이죠. 60대, 70대 또는 그 이상의 많은 여성들에게 노년의 삶은 드물고 소중한 선물을 제공합니다. 수십 년 동안 가족을 키우고 경력을 쌓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우선시하면서 제쳐두었던 자신의 부분들을 재발견하기 위해 내면으로 향할 공간 말입니다. 더 조용한 삶의 고요함 속에서 그들은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열정, 미루었던 꿈 또는 단순히 자신의 동행 속에서 현재에 머무는 기쁨을 찾아냅니다. 그들은 살아온 경험의 아픔과 아름다움을 담아내는 시를 씁니다. 그들은 정원을 가꾸며 수많은 계절을 견뎌낸 손으로 흙에서 생명을 끄집어냅니다. 그들은 길고 항아로운 산책을 하며 자신의 숨소리의 리듬, 나무잎의 바스락거림 또는 멀리서 들려오는 새의 울음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들 속에서 그들은 어떤 외부적인 연결도 제공할 수 없는 종류의 치유를 발견합니다.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이 교훈들이 유용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의 숫자 3을 댓글로 남겨서 저와 함께 계속 시청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고독의 포용은 연결을 포기하거나 고독에 체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압력보다 존재를, 외향성을 수행하라는 사회적 기대보다 평화를 선택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비록 더 조용한 톤으로 전개되더라도 풍요롭고 의미 있으며 깊이 개인적인 느낌의 삶을 만드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여성들에게는 이것이 편안함과 구조를 제공하는 일상적인 루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완벽한 차 한 잔을 끓이고 사랑하는 소설의 페이지를 음미하거나 창가를 밝게 해주는 실내 식물들을 가꾸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명상, 기도 또는 자신보다 더 위대한 어떤 것, 즉 믿음, 철학 또는 자연 세계의 광활함과의 연결을 통해 영적인 만족을 찾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은 작지만 심오한 행동들에서 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 마음을 채우는 반려동물을 돌보는 것, 더 젊은 여성을 멘토링하며 힘들게 얻은 지혜를 전수하는 것, 또는 단순히 차분하고 안정된 마음으로 매일 아침 깨어나는 것 말입니다. 이러한 만족으로 가는 길은 우정의 이야기에서 찬양되는 활기찬 사회생활보다 결코 덜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위안이나 대체 계획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동등하게 유효하고 동등하게 아름다운 존재 방식입니다. 하지만 더 고독한 길을 선택하거나 그 길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들조차도 작고 순간적인 연결의 순간들에 마음을 여는 것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깊고 평생 가는 우정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공유된 인간 경험에 여러분을 다 내리게 할 수 있습니다. 이웃의 현관을 지나가며 따뜻한 말을 주고받는 것, 식료품점 계산대 직원과 나누는 찰나의 미소,
또는 수년 동안 이야기하지 않았던 누군가에게 송을씨로 쓴 카드를 보내며 시간과 거리를 넘어 연결의 불꽃을 다시 지피는 조용한 만족감을 떠올려 보세요. 이러한 몸짓들은 비록 작지만 고요한 연못에 던져진 조약돌처럼 따뜻함과 소속감의 잔물결을 보내며 여러분이 세상에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가장 중요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행복은 여러분이 정의하는 것입니다. 사회는 종종 가족 모임 분주한 사회 달력 또는 눈에 보이는 성공의 지표들로 가득 찬 좋은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좁은 대본을 부과합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기대를 거부하고 지금의 여러분에게 진정한 기쁨의 버전을 창조할 자유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커뮤니티의 에너지 속에서 번성한다면 그것을 구축하기 위한 용감한 단계들을 밟으세요. 그 수업에 참여하고 그 행사에 참석하고 옛 친구에게 연락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고독 속에서 가장 깊은 평화를 찾고 있다면 그 선택을 죄책감이나 사과 없이 존중하세요. 여러분의 조용한 순간들이 어떤 분비는 방보다 풍요롭고 의미 있다는 것을 알고 말이죠.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그 둘 사이의 균형을 갈망한다면 연결의 순간들과 성찰의 순간들을 여러분에게 진실된 방식으로 함께 엮어 여러분의 리듬을 만들어 가세요. 이 삶의 단계는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행복에 대한 비전에 순응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히 unapologetically 당신 자신이 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수십 년의 사랑 상실 회복력 그리고 재창조로 형성된 당신 자신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새로운 우정을 찾고 있든 자신의 동행을 소중히 여기든 여러분의 행복은 여전히 여러분이 만들 수 있습니다. 기쁨에는 나이 제한이 없고 개인적 평화에는 유통기한이 없으며 여러분의 마음을 노래하게 만드는 것을 재발견하는 데 마감기한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충만한 삶을 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바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와닿는다면 오늘 여러분의 행복을 향한 작은 한 걸음을 내딛기를 권합니다. 그것은 한 줄의 시를 쓰는 것, 주변 세상을 알아보기 위해 산책하는 것, 또는 마음속에 떠오른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만큼 간단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여정에 대한 성찰을 불러일으켰다면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요즘 여러분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삶의 어떤 부분을 되찾고 있나요? 여러분의 말이 다른 여성이 다시 시작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행복의 잠재력을 보도록 영감을 주는 불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노화는 연결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과 주변 세상과의 더 깊고 진정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활기찬 친구들 무리에 둘러싸여 있든 조용한 독립과 함께 이 계절을 항해하든 여러분의 행복은 뒤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변화 상실 그리고 수많은 재창조를 겪어왔습니다. 그런데도 여기 서 있고 여전히 기쁨 성장 그리고 의미 있는 연결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단지 고독이나 친구의 부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기쁨을 정의하고 이 장의 자유를 포용하며 그 모든 아름다움과 복잡함 속에서 여러분의 이야기가 여전히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용기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고독의 조용한 진실 연결의 힘 그리고 나이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행복을 만들 자유를 통해 여행했습니다. 여러분은 김민지 씨의 이야기, 우정이 중요한 이유에 대한 과학, 그리고 여성들이 인생 후반기에 기쁨과 목적을 되찾는 영감을 주는 방법들을 들었습니다. 새로운 우정을 쌓거나 자신의 동행을 소중히 여기거나 또는 연결의 작은 순간들을 찾는 것이든 다음 장을 쓸 힘은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상에서 무엇을 배웠나요?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아래 댓글에 우리와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에게 첫걸음을 내딛도록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기고 좋아요, 공유 그리고 노인의 지혜 채널을 구독하여 더 많은 이야기 통찰력 그리고 여러분의 최고의 장을 살도록 돕는 도구들을 놓치지 마세요. 함께 계속 성장해 갑시다.